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날씨는 여전히 덥네요. 네. 지난주에는 제가 저번 시간에는 허리의 통증을 일으키는 여러 질환들의 그런 원인들과 그런 거에 대해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이번 주에는 그러면 아픈 허리를 어떤 식으로 관리하고 치료할 거냐 이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번 주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허리가 갑자기 아픈 분들의 대부분들은 그냥 일시적으로는 요통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이제 요통이 내가 왔다. 그러면은 어떤 식으로 치료를 할까요? 그러니까 일단 일반 분들이 가지는 상식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허리가 아프면 급성 요통이 왔다 그러면은 어떻게 이렇게 막 몸을 이렇게 막 비틀고 이렇게 뭐 스트레칭해서 풀어주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꼼짝 않고 누워 있는 게 좋을까요? 네? 어떨 것 같으세요? 네? 그러니까 급성 요통이라는 거, 그런 염자라는 거는 허리 주변을 싸고 있는 인대나 근육이나 이런 것들이 다친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이런 기부사는 원리가 뭐죠? 다친 거를 보호해줘야지 몸이 회복되는 걸 기다리겠죠? 그렇기 때문에 급성으로 허리가 아플 때는 일단 누워서 쉬고 안정하는 게 원칙입니다. 잘못 알고 계시는데 그래서 허리를 풀겠다고 뭐 요가 같은 걸 하시고 스트레칭을 너무 무리하게 하거나 아니면 어디 가서 뭐 마사지 같은 걸 받고 대부분의 분들이 그거 하고 나면 허리가 편해지지 않고 더 아프다는 걸 느끼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아파서 오시면은 일단은 휴식이 안정이 가장 절대적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급성으로 허리가 아픈 거는 아무 치료가 없이 누워만 있어도 시간이 지나면 좋아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근육 같은 게 회복이 되니까. 그런 기간을 저희가 한 2, 3주 정도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안정만 하면 대부분의 잘 회복이 되는데 이제 이런 것들을 도와주는 게 약물 치료, 그다음에 뭐 물리 치료, 그다음에 보조기 치료 이제 이런 것들이 있겠죠. 아니면은 뭐 주사 치료 같은 것들이 있을 거고. 근데 이제 급성 요통이 생겼을 때 처음에 잘 안정하고 쉬기만 하면은 한 며칠 사이에 처음에는 자리에서 일어나지도 못하고 그런 분들이 많거든요. 119에 실려서 병원에 오시는 그런 분들이 많으신데 그러다가 잘 치료만 하면 2, 3일 정도면 뻘떡뻘떡 일어나고 화장실 가시고 다 하세요. 그래서 처음에 안정만 잘 하시면 며칠이 지나면은 거의 원래 아프기 전에 한 7, 80% 정도는 회복이 되십니다. 회복이 되는데 나머지 한 20, 30% 완전하지 않은 그런 것들을 느끼게 되거든요. 그런 것들을 잘 관리해서 거기서 완치가 돼야지 그 다음에 또 그런 걸로 고생을 안 하시는데 이런 관리를 잘 못 하시게 되면 그러니까 어떤 거죠? 허리의 인대와 근육들을 이렇게 회복시키는 걸 완전하게 못하면은 이런 것들이 이제 만성 요통이나 만성 통증을 이행을 하게 되겠죠. 근육이나 인대나 그런 것들은 허리 주변을 보호하는 기본적인 구조들이고 그런 것들이 디스크나 뒤에 있는 관절 같은 것들을 보호를 해줘야 되는데 이게 계속 약해지고 나빠지면 결국 디스크나 관절에도 무리가 가겠죠. 그럼 만성 통증의 원인이 됩니다. 디스크의 원인이 될 수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잘 치료하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나머지 20, 30%를 어떤 식으로 치료할 거냐. 허리가 많이 아프면은 아픈데 제가 계속 누워만 있을 수는 없잖아요. 누워만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이제 활동은 해야 되는데 그때 허리를 보호하면서 활동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단기간 내에 보조기를 쓰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보조기를 쓰면은 내 허리를 누워서 쉬지는 않더라도 허리를 받쳐주기 때문에 허리 근육이 그만큼 쉴 수 있는 여유를 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보조기를 한동안 차는 것도 그래서 병원에서 보조기를 채웁니다. 보조기를 차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죠. 근데 보조기를 이거 하고서 편하다고 마냥 보조기를 차버리면 허리 근육은 일을 안 하잖아요. 우리 몸은 살아있는 조직이기 때문에 자기가 긴장하고 스트레스를 받지 않으면은 그거는 일을 안 하게 됩니다. 일을 안 하면 그 근육이 약해지겠죠. 약해지면은 나중에 보조기를 평생 하고 살 수 없으니까 보조기를 띄게 되면 요통의 원인이 되고 그게 또 허리를 악화시키는 요인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 보조기를 차면은 보통 길어도 한 3주 이내 정도 이렇게 급성 요통일 때 채우게 됩니다. 그래서 급성 요통은 쉬고 그다음 약물 치료나 물리 치료 같은 것들을 병행을 해서 그런 근육을 쉬게 해주고 그다음에 보조기 같은 거 차서 좀 보호해주고 이런 식으로 하면 대부분의 크게 문제 없이 만성으로 이행하시고 날 수 있을 겁니다. 약물에 대해서도 약간 오해들이 있으신데 진통제니까는 먹을 필요 없다 이렇게 약을 거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우리나라 분들은
약을 너무 좋아하는 분들 내지는 약에 대한 막연한 거부감을 갖는 분들 이런 분들이 많으신데 그 약이라는 거는 치료입니다. 치료. 근육을 쉬게 하는 근이완제를 쓰고요. 그다음에 그 근육 주변에 있는 염증들을 줄여줘야지 되는 거죠. 그래야지 그 근육이 회복이 되니까. 그렇게 염증이 줄면은 통증이 2차적으로 가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통 효과가 나는 겁니다. 치료 개념이기 때문에 안심하고 드셔도 괜찮으니까 약을 무조건 거부하실 필요 없습니다. 운동은 어떻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제는 계속 아까는 이제 안정을 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다. 그럼 운동을 가벼운 운동부터 단계적으로 해서 운동을 키워나가야 되겠죠. 근육이라는 거는 우리가 자극을 주고 스트레스를 줘야지 그게 튼튼해지고 일을 합니다. 우리가 노동을 하시는 분들이 이 운동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근육을 많이 쓰잖아요. 그럼 그분들이 건강할까요? 그러지 않죠. 그분들은 만성 통증이 많거든요. 노동과 운동의 차이는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러니까 허리 근육에도 역시 적용이 되는 건데 우리가 이제 근육이 내가 100의 일을 할 수 있다. 100의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그 한 헬스 그런 운동의 원리는 한 7, 80%의 강도를 가지고 계속적으로 반복돼서 부하를 주는 겁니다. 그러면은 근육이 그 7, 80% 일을 계속 해야 되기 때문에 자극을 받게 되고 그럼 이 근육이 120, 130 이런 식으로 근육의 그런 튼튼함이 좋아지는 거죠. 근데 내가 100밖에 일을 못하는데 한 110 정도의 일을 했다. 그러면 근육이 무리 받거나 다칠 수 있잖아요. 그럼 좀 미세하게 다쳤어요. 근데 그러면 최소한 쉬어줘야 되는데 그거를 계속적으로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그게 이제 노동이겠죠. 계속적으로 일을 하게 되면은 무리 이제 오히려 손상을 주겠죠. 그래서 운동을 할 때 운동과 노동의 차이는 이런 것들을 알고 이해하고 근육이 손상되지 않는 범위에서 반복적인 운동을 해줄 때 그게 운동이 되는 거지 그 이상을 넘어가서 무리하게 운동을 하거나 그런 건 노동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평소에 꾸준하게 그런 것들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만약에 단순 요통이 아니고 만성적으로 허리가 아프신 분들이다. 그러면은 당연히 운동을 해야 되겠죠. 운동을 아까처럼 허리 근육을 강화해서 디스크나 그런 것들을 보호해줘야 되는데 이런 원리를 알고 하셔야죠. 그러니까 어떤 우리가 이제 허리 강화 운동 같은 거를 이제 환자분들한테 교육을 시켜드리면은 성급하신 분들 같은 경우 무리하게 막 운동을 하시거든요. 그러면 더 아프죠. 그럼 그거는 어떤 운동의 원리는 아프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단계적으로 올려가는 겁니다. 그거를 무리하게 하면은 그게 근육이 강화되는 게 아니라 근육이 손상되는 거. 그거를 이제 아시고 주의하셔서 운동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이제는 저희가 이제 약 먹고 물리치라고 이런 식으로 치료했는데 이제 좋아지지 않습니다. 좋아지지 않거나 아니면은 디스크 같은 질환이 명백하게 진단이 됐어요. 이제 그러면은 어떤 식으로 치료를 할까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하다가 안 되면 결국은 뭐 이제 수술도 할 수 있고 이제 그러겠죠. 그러니까 이제 보통 이제 저희가 한 3주 정도 치료를 해보는데 그 3주의 치료에서 효과가 없으면 그 치료를 계속하는 건 별로 의미가 없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러면 그 다음 단계로 이제 치료를 이제 해드려야 되는데 이제 디스크 같으면 이렇게 디스크가 있고 이렇게 신경이 있고 다리가 지난 시간에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디스크가 이렇게 튀어나와서 이렇게 이제 누르고 있습니다. 그럼 제가 이제는 이게 약 먹고 하는 물리치료가 아닌 이제 그 다음 치료들을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렇게 튀어나왔으면은 요 튀어나온 것들을 없애드리는 게 수술이겠죠. 근데 이제 예전에는 이런 걸 수술하기 위해서 굉장히 마취를 하고 심하게 많이 째고 그래가지고 이제 수술을 했어요. 수술하고 나면은 이제 요런 건 요렇게 이제 튀어나온 건 제거를 하는데 제거를 하고 나는데 주변에 있는 근육들을 이렇게 너무 이렇게 막 손상을 주기 때문에 2차적으로 요통이 온다든지 그런 일들이 예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치료를 하더라도 될 수 있으면 손상을 주지 않고 적게 하자.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치료를 하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수술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제는 째지 않고 뭐 마취를 하지 않고 수술하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많이 들어보셨죠? 이제 그런 것들이 개발이 되는데요. 예를 들면은 이제 심하지 않은 디스크인 경우에 여기다 이렇게 바늘만 이렇게 집어넣습니다. 바늘을 집어넣어서 여기에다가 열을 가하죠. 열을 가하면은 디스크 부은 것들이 쪼그라들게 되겠죠. 이렇게 쪼그라들게 되면은 디스크가 이렇게 가라앉게 되겠습니다. 요런 것들. 그러니까 예전에는 수술을 해서 치료했던 것들을 될 수 있으면은 수술을 안 하는 방법으로 주사 치료나 이런 것들로
치료를 하려고 하죠. 그래서 이것도 일종의 수술이면 오히려 이런 것도 하지 말자. 그래서 바늘을 신경 주변에까지 넣어가지고 여기다 직접 약을 쏩니다. 먹는 약이나 이런 거 염증을 가라앉힌 약이 직접적으로 여기 도달해서 효과를 내기가 이제 효과가 잘 없다. 그럼 직접 여기다 염증을 가라앉힌 약을 넣어주게 되죠. 그렇게 되면은 디스크 주변에 염증을 많이 가라앉히니까 통증 이런 것들이 이제 신경 주사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 허리 질환 환자분들한테 이제 쓰는 방법들입니다. 요렇게 아까 이제 제가 말씀드린 요런 이제 주사 바늘로 이렇게 치료하는 거. 그다음에 이제 디스크 내장증 같은 분들은 또 이런 거랑은 좀 이제 또 다른 치료 방법들이 있거든요. 디스크 내장증은 디스크를 싸고 있는 섬유질들이 찢어져 가지고 통증을 일으킨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역시 방법들은 다 비슷한데 바늘을 여기다 집어넣어 가지고요. 여기다가 또 고주파 열을 가합니다. 열을 가해서 여기 찢어진 것들을 이렇게 녹이는 거예요. 녹여서 다시 생성될 수 있도록. 그래서 찢어진 걸 치유하는 그런 치료들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이제는 치료를 하는 방법들이 있고요. 이런 걸로 이제 안 되는 경우는 결국에 이제 절개를 해서 맞추라고 이제 수술을 하게 되겠죠. 근데 수술하는 것도 예전처럼 근육을 많이 손상시키는 것들이 아니라 될 수 있으면 쭉 적게 절개해서 현미경을 보고 크게 확대해서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요새는 이제 수술 치료 방법들이 이제 굉장히 많이 좀 이제는 최소화됐고 또 안전하게 많이 바뀌었습니다. 근데 보면은 아무리 적게 하는 수술이라고 하더라도 이왕이면은 수술을 안 하는 방향 쪽으로 하는 것들이 좋을 겁니다. 그래서 수술을 안 하는 방향 쪽으로 하는 것들이 좋은데 중요한 거는 그 수술을 안 하고 치료하는 게 목적이 돼 보인다든지 아니면은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분명히 수술해서 좋아질 분들이 따로 있는 거고 수술하지 않아도 좋아질 분들이 따로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명백하게 구별하고 해서 정확하게 해야지. 그러지 않으면 이제 저희는 이제 환자분들을 뵈면은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한 2, 3년 정도를 수술 받기 싫어가지고 이런 이제 이런 거라 그다음에 어디 좋다는 데는 다 돌아다니세요. 근데 그분이 결국에는 그렇게 하면 더 좋아져야 되는데 2, 3년 동안 좋아진 게 없으니까 병원을 전전하시는 거거든요. 그럼 그분은 오래되시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 때문에 활동을 못 하게 되고 그럼 체중은 늘어나게 되고 그렇죠? 이제 그렇게 되면은 체중은 점점 불게 되고 그러면 허리는 더 약해지고 운동은 더 하는 그런 악순환이 계속 그분들은 될 거죠. 차라리 그분이 만약에 이렇게 해서 안 돼서 차라리 수술 방법을 택하셨다면 그래서 안 아파졌다면은 그분은 이거보다 훨씬 더 현명한 선택을 하시는 걸 거거든요. 또 이제 수술 방법도 그러니까 이렇게 다양한 방법들이 있듯이 그러니까 어떤 방법을 택할 거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술을 할 거냐 안 할 거냐를 구별하는 게 일단 중요할 거고요. 그래서 수술을 해서 좋아질 분들은 너무 오래 고생하지만 수술하는 게 오히려 현명한 선택이 될 수 있을 거고 그다음에 수술이 불필요한 분들 그런 분들은 이런 방법으로 좋아질 겁니다. 근데 이제 수술을 하는 방법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간단하게 하는 수술부터 크게 절개하고 하는 수술이 있겠죠. 일반 분들이 또 제일 고민하시는 거는 이왕 수술을 해도 또 적게 수술하고 간단하게 수술하고 이런 것들을 당연히 선호하실 겁니다. 근데 역시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이 수술 방법으로 날 수 있느냐가 더 중요하겠죠. 그러니까는 예를 들어서 좀 뭐 이렇게 좀 수술을 크게 하더라도 완전하게 낫게 할 수 있는 방법인데 그런 것들을 내가 적게 하는 수술만 선호를 해서 그것만 선택을 한다면 나중에 또 그것 때문에 또 다른 수술을 할 수 있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수술 방법을 택하는 거 역시 적게 하고 그다음에 수술 크게 하고 그런 거에 대한 구별들이 아니라 이런 걸 수술 방법을 택했을 때 내가 질환이 날 수 있겠느냐 이제 그런 것들이 중요할 겁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일반 분들이 선택하시기 참 어렵잖아요. 대부분의 이제 환자분들이 병원을 막 전전하게 되면서 내가 허리 수술 결정하기까지 굉장히 많은 어떻게 보면 의료 쇼핑을 하십니다. 의료 쇼핑을 하시는데 그래서 그거를 환자분들이 정하시는 것보다는 정말 믿을 만한 의사한테 가셔서 그 전문가한테 올바른 선택을 들으시고 환자분과 분명히 이제 상의를 드릴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판단을 하시는 게 낫겠죠. 네, 그런 것들이 필요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좀 이제 특이한 이제 것들이 지난 시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골다공증에 의한 압박골절이 있습니다. 골다공증에 의한 압박골절은 이렇게 허리뼈가
이렇게 있는데 이게 찌그러지는 병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렇게 찌그러지죠. 그럼 이거는 어떻게 치료할까요? 이거는 그 우리가 보통 아까 얘기한 디스크나 그런 질환하고는 이제 좀 다른 거거든요. 일단 첫 번째는 골다공증에 대한 치료를 해야 되겠죠. 골다공증 치료를 하고 뼈가 더 약해지지 않도록 치료를 해줘야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이게 더 찌그러지지 않도록 이제 막아주면서 이 뼈가 굳도록 해줘야 되는데 그래서 치료를 이제 하는 것들이 보조기 착용입니다. 보조기 착용. 보조기라고 해서 다 똑같은 게 아니, 그 허리 질환하고 똑같은 건 아니고요. 이 허리가 앞으로 구부려는 이 찌그러지는 걸 막아주는 보조기를 이제 특별한 보조기를 맞춰야 되겠죠. 그래서 보조기를 차서 환자분이 활동을 하시더라도 더 찌그러지지 않도록 최대한 막아주는 그런 보조기를 합니다. 골다공증, 압박골절은 대부분 연세가 많으시고 고령자들이시잖아요. 허리가 더 찌그러지지 않으려면 될 수 있으면 누워있는 게 좋을 겁니다. 근데 젊은 사람들 같으면 오래 누워있지만 노인분 같으면은 한 일주 이상 누워있는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누워있으면 딴 질환, 병도 생기고 그러기 때문에 계속 누워 계시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일주 이내로 이제 좀 안정을 하고 그래서 좀 이제 허리 아픈 게 좀 좋아지면은 보조기를 차서 허리가 찌그러지는 걸 최대한 막아주는 이제 그런 치료를 하게 되죠. 그래서 보조기 치료를 하면은 그 압박골절에 의한 분들이 한 반 이상은 더 이상 대부분 크게 진행하지 않고 그 상태로 이제 굳게 되고 통증이 가라앉게 됩니다. 근데 그 중에서 일부의 분들은 이 보조기 가지고도 회복되지 않고 허리가 계속 찌그러지면서 통증이 생기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은 어쩔 수 없이 뭔가를 좀 해드려야 되거든요. 그런 분들을 또 계속 뭐 이렇게 누워만 계시게 하고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런 분들은 이제 수술적인 선택을 합니다. 골다공증에 의한 압박골절이 예전에는 수술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악화가 될 때는 굉장히 큰 수술을 했었어요. 그럴 때 고령 환자들이 견디시기가 어려운데 지금은 여기다가 바늘을 이렇게 하나 집어넣습니다. 바늘을 집어넣어서 여기에다가 더 찌그러지지 않도록 이렇게 이 뼈를 굳히는 이렇게 약물을 여기다 주입을 하게 됩니다. 주입을 하게 되면은 더 찌그러지지 않고 이거를 이제 버텨주게 되겠죠. 이런 치료를 합니다. 요거의 또 그 이 수술법의 그러니까 특징은 이게 들어가면서 딱딱하게 굳으면서 통증을 일으키는 신경들을 태워버려요. 태워버리기 때문에 수술 직후에 통증이 곧바로 사라진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치료를 하게 됩니다. 근데 역시 이것도 마찬가지죠. 저는 이제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수술을 할 거하고 아닌 거하고 구별하는 게 좋은 거고 이왕이면 수술을 안 할 수 있으면 안 하게 치료를 하는 거죠. 근데 이제 그 단계가 넘어서 수술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을 때 그거를 수술 안 하려고 계속 계셔봤자 결국 더 환자분한테 안 좋은 결과가 생길 거고 적절한 수술 시기가 됐을 때는 적절하게 수술 방법을 택해서 하시는 것들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이제 수술 방법들은 이렇게 수술 치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평소에 허리가 이제 아프시다. 그러면은 결국 허리가 만성화됐을 때는 일상생활 속에서 허리를 다칠 수 있는 여지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러면은 평소에 어떤 식으로 생활을 하셔야 되겠습니까? 대표적으로 물건을 들 때 우리가 어떻게 하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잡아들죠. 이렇게 잡아들고 세수를 할 때는 세면대에서 이런 식으로 세수를 하잖아요. 보면은 자기가 허리에 가해지는 이제 무게 부담이 누워 있을 때에 비해서 이렇게 하면은 뭐 최고 100몇 배까지 허리에 부담이 간다고 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하면 당연히 허리 아픈 분들한테는 악화의 요인들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세수를 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좀 약간 굽혀서 무릎을 줄여 서서 하고 물건을 드는 것도 이런 식으로 들고 이런 것들이 필요할 겁니다. 허리가 안 좋은 분들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많은 원인들이 이제 디스크가 나빠서 생기는데요. 디스크에 제일 안 좋은 거 예를 들면 뭐가 있을까요? 우리 생활 자세 중에서 이제 그런 거 말고 담배 피시는 분들 흡연은 디스크의 최대 적입니다. 디스크가 나빠지는 건 디스크에 가는 혈액순환이 안 좋아서 생기는 건데 그 흡연을 하시면 그런 것들을 확 악화시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흡연을 하시는 분들은 흡연을 금연을 하는 거 이제 그런 것들이 도움이 되실 거고 체중이 많이 나가시는 분들 그런 분들도 당연히 디스크에 무리가 가겠죠. 체중이 많이 가시는 분들의 대부분들은 이 근육 양은 적고 지방들이 많은 분들이 훨씬 더 많을 겁니다. 그러면은 무게는 가는데 허리를 감싸고 있는 근육의 양은 적고 그러면
허리에 당연히 무리가 갈 거고 디스크 같은 데 악영향을 미칠 겁니다. 이제 그러니까 그런 생활 자세들을 평소에 또 누워 계실 때는 어떨까요? 엎드려 누워 자는 것보단 허리에 그러니까 허리가 편한 자세들이 있을 거잖아요. 너무 높은 베개를 베는 것도 허리에 안 좋을 거고 그 허리 밑 다리 밑에다 이렇게 베개를 베고 주무신다든지 무릎을 세워서 아니면은 옆으로 좀 주무신다든지 그런 좀 내가 허리를 악화시키지 않도록 하는 그런 수면 습관도 필요하겠고요. 딱딱한 침대가 좋을까요? 아니면은 푹신푹신한 침대가 좋을까요? 예, 딱딱한 침대 그건 잘 아시네. 딱딱한 침대. 그러니까 우리가 출렁출렁대는 그런 데 있으면은 허리는 계속적으로 중심을 잡으려고 허리는 긴장하고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딱딱한 침대를 사용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 시간과 이번 시간에 걸쳐서 요통을 일으키는 질환에 대한 원인들과 이제는 치료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허리 질환들은 굉장히 많은 분들이 가지고 계시고요.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십니다. 또 허리 질환에 대해서 너무 많은 어떤 의료 정보들이 있기 때문에 일반 분들은 그런 것들이 어떤 게 나한테 옳은 건지 어떤 게 맞는 건지 참 구별하시기가 어렵습니다. 모든 질환이 마찬가지겠지만 질환을 이겨내는 가장 좋은 방법은 잘못된 정보가 아닌 올바른 정보를 알고 그 올바른 정보에 대해 이해할 수 있어 자기 질환을 이해해야지 그에 대한 올바른 치료법이 나오는 겁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렸던 이런 내용들은 그러니까 허리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지켜야 되는 원칙들과 그다음에 허리 질환을 일으키는 원인들 이런 것들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것들을 잘 이해하시고 그러신다면은 건강한 허리를 유지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날씨 더우신데 허리 잘 이해하셔서 건강한 허리로 생활하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